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투잡이 활성화되고 있는 근로 형태와 그리고 워낙 다양화되고 있는 근무 환경, 근무 여건들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일하고 있는 경우보다 다양한 시간대에 다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단시간 형태로 일하던 중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 이외에 나머지 사업장에서 그동안 받아왔던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고가 난 경우 소득의 모두를 합산해서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침 2016년 7월 1일 시행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그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임금을 합산하는 근로자의 유형을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임금 합산을 하게 되는 그 대상이 되는 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 한정해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일반 근로자의 형태로 두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 사고 발생한 사업장 외에 다른 곳에서 일한 그 임금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지침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잘 체크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둘 이상 사업에서 일하는 그 유형을 나름대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면서 야간에 특수형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면서 중소기업 사업주 형식으로 자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일용 근로자 형태로 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 번째, 단시간 근로자로 A 사업장에서 일하고 남는 시간에 또는 저녁에 B라고 하는 사업장에 또 다른 단시간 근로자 형태로 일하는 경우 등으로 나눠서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유형으로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면서 야간에 특수형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어떻게 임금을 합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면서 틈틈이 야간 대리운전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에 해당되는 일을 하던 중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난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특수형태 근로자로 일하던 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한 부분을 평균임금 산정할 때 합산하는가의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소득의 두 합산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특수형태 근로자로 일하는 그 기간이 적용 제외 신청이 되어 있는 그 기간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로 A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중소기업 사업주로 같이 일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재가입을 해둔 상태에서 추가로 단시간 근로자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재보험은 이미 가입을 해둔 상태의 경우에 해당될 것이고,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활동하면서 일하던 중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평균임금 산정은 단시간 근로자로 활동할 당시 임금을 합산할 것인가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부분의 임금 소득은 합산되지 않는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 사업주 이미 가입할 당시 정한 그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거기에다가 추가로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던 그 기간 동안의 평균임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는 그 이유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의 경우 공단의 승인 절차를 통해서 지급받는 금액을 정한 후 산재가입한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 임의 가입할 당시 만약 이렇게 합산 소득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면 별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전 고지 또는 별도의 약관의 형식으로 미리 고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일용 근로자로 일을 수행하던 분으로 단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합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일용 근로자로 일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급여는 합산되지 않는 것으로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합산 대상 근로자의 유형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일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의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일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로 일용 근로자로 일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 일용 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출할 때 병행해서 일하던 그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던 그 기간 동안의 임금 또한 합산되지 않는 것으로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윤점해서 잘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침의 그 내용은 제 사견으로는 이러한 방식은 근로 형태별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일용 근로자의 소득만 유독 그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 주장을 하게 되면 제 판단으로는 합산 가능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판단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네 번째 유형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로 A 사업장에서 일하고 또 다른 사업장에서 야간에 통상의 일반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는 중 사고가 난 경우에 야간에 통상의 근로자로 일하던 기간 동안에 그 수입은 합산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통상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에도 야간에 만약에 단시간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 일하던 기간의 그 소득은 합산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애매한 부분, 그리고 법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되지 않는 유형을 설명드리면, 통상의 근로자로 A 사업장에서 낮에 일을 하고 통상의 근로자로 B 사업장에서 저녁에 일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지내던 중 A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합산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임금 합산 대상 근로자가 두 개 중 하나는 단시간 근로자 형태로 근로하고 있다면 합산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그 지침에 따르면 두 개 모두 통상의 근로자였다면 임금 합산 대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합산을 시켜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그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제 판단은 산재보험법 제52조에 의거 휴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그 휴업급여의 지급 요건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문헌 자체로 해석하면 일하던 곳이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는 제한은 현재 없는 것으로 법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형태가 단시간 근로든 통상의 일반 근로든 관계없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 형태가 단시간이든 일용 근로든 통상의 근로든 관계없이 모두 합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침에 대한 부분은 만일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다시 말해서 소송에서는 시행령을 근거로 통상 판단을 하지 않고 일반 법 원칙에 따라서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산재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동안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사고 발생 전 3개월간 발생해 왔던 평균적인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그 지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침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